70세가 되어서야 전영록은 마침내 그녀, 즉 자신의 삶에서 짧은 기쁨과 긴 고통을 함께 했던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고 무대의 분위기나 청중의 박수갈채에 둘러싸인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70년 이상을 살아온 한 남자의 지친 마음에서 나온 속삭임입니다. 그는 한때 한국 음악계의 빛나는 별이었지만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지닌 남자이기도 합니다. 전영록은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두 번째 부인 임주연과 어린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2024년 어느 겨울날 창가에 앉아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한때 종이학이나 연필로 사랑을 써라라는 노래를 부를 때면 밝아 보였던 그의 눈은 이제 시간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로 흐려졌다. 그는 그 사랑을 인정했지만 그와 함께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슬픔은 그의 영혼에 깊이 뿌리를 두고 그를 세상이 아는 사람, 그가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영록은 1954년 3월 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예술적 전통을 지닌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황해는 유명한 배우였고 그의 어머니 백설희는 재능 있는 가수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역할이 일이자 가족의 호흡이었던 예술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거나 밝은 조명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결코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일련의 깊은 슬픔과 상실이었습니다. 전영록의 가장 큰 슬픔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얽힌 상처입니다. 부모님의 죽음, 이혼한 결혼 생활, 자신의 운명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 등이 그 예입니다. 1994년 아버지 황해의 죽음은 전영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였다. 황해는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술의 길로 인도한 스승이자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1960년대에 영화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거실에 앉아 들려주시던 저녁 시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목소리가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황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전영록은 대규모 음악 프로젝트로 바빴다. 바로 그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 작업이었다. 그는 짧은 전화 통화로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접했고 그 순간 그는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0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스튜디오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지만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셨기 때문에 울지 않았지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시간 안에 돌아갈 수 없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강박관념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치유될 수 없고 지울 수만은 없었다. 그의 어머니 백설이 여사가 폐암과의 오랜 투병 끝에 2005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경력과 개인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그를 지지하고 지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전영록은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어렸을 때 그녀가 잠들기 전에 불러주던 노래를 기억했고 첫 노래에서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2010년 판타지 콘서트에서 어머니는 저에게 음악을 느끼는 법, 각 음표에 마음을 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부산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관에 담긴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 위해 제 시간에 돌아왔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죄책감이 그 후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 옆에 앉아 조용히 울면서 자신이 어머니가 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전영록은 가족의 상실 외에도 깨진 관계의 슬픔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1997년 이미영과 1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것은 그의 마음에 큰 충격이었다. 그는 그들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화해할 수 없는 차이와 직장 생활의 압박이 그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 그는 두 딸 전보람과 RA임을 이미영에게 맡겨 키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2005년 KBS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방문했을 때 유리창을 통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매일 안아주지 못해 울었다고 말했다. 1999년 임주연과 재혼해 전효빈, 전유빈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을 때도 그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결혼으로 인해 자녀들의 삶에 생긴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전영록의 선수 생활은 빛나는 정점과 실패의 골짜기로 가득한 긴 여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과 자부심을 느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꿈꾸던 서울의 청년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스타로 연예계에 입문했다. 그는 1975년 MBC 드라마 제3교실의 노래 편지로 가수로서의 경력을 시작했고, 곧 1970년대 가장 사랑받는 보컬리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1980년 그가 작곡하고 부른 노래 페퍼 크레인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사와 진정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청중이 함께 노래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 길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1985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0년대는 그의 전성기였으며 1983년 연필로 사랑을 써라, 1985년 I Need You, 1987년 스파크 등의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하며 조용필에 이어 한국 최고의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영록의 성공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또한 연기에도 손을 대어 김보연과 함께 출연한 꽃밭의 나비 1979, 달리다 풍선 1980 등의 청춘 영화에 출연하여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작곡가이기도 하며 김지혜의 나쁜 사람과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빛처럼 등 다른 가수들을 위해 노래를 썼고, 두 작품 모두 큰 히트를 쳤습니다. 20주년 기념 앨범 20서년의 음악과 친구 1992는 부모님과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음악계에서의 가족적 유대감을 보여준 중요한 이정표였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영록 힙합 리메이크 Part Josh 1 2021로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으며, 릴 체리, 돈 밀스 등 젊은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1983년 당시 군사정부에 의해 타락한 작품이라는 이유로 연필로 사랑을 쓰다의 반경이 금지된 사건이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소식을 접하고 스튜디오에서 울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 만든 노래였거든요.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좌절은 1988년에 가족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미국 음반사와의 계약을 거절한 것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이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초대장을 다시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나에게 바랐던 기회를 놓쳤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실패는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이기도 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계에서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수로서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전영록을 여러 번 울게 만들기도 했다. 스파크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동안 서울의 여름 더위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야 했고, 밤에는 집에 가서 어둠 속에 앉아 지쳐 울기도 했습니다. 이미영과 이혼 후 1998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연주회를 열고 무대에 복귀했으나 기량을 되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거울 앞에 서서 무대복을 입은 내 모습을 바라보며 관객이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까봐 울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강한 의지로 계속해서 노력하며 자신의 경력이 재능과 인내,
그리고 침묵의 눈물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수로서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전영록을 여러 번 울게 만들기도 했다. 스파크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동안 서울의 여름 더위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야 했고, 밤에는 집에 가서 어둠 속에 앉아 지쳐 울기도 했습니다. 이미영과 이혼 후 1998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연주회를 열고 무대에 복귀했으나 기량을 되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거울 앞에 서서 무대복을 입은 내 모습을 바라보며 관객이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까봐 울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강한 의지로 계속해서 노력하며 자신의 경력이 재능과 인내, 그리고 침묵의 눈물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영록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명예나 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러한 목표는 그의 개인적 열망과 그의 가족과 청중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순한 꿈을 꾸던 서울 소년에서 그는 이제 한국 음악의 아이콘으로 변신해 한국의 정서와 이야기를 청취자에게 더 가까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크레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사랑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는 1990년 KBS 가요제에서 가상 이벤트로 내 음악이 깨진 마음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영록 역시 모범적인 아빠이자 남편이 되고 싶어 한다. 첫 번째 결혼이 파경으로 치닫는 가운데도 그는 이미영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 전보람과 RAM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고 가능할 때마다 방문하며 아이들의 음악 활동을 지원합니다. 보람은 티아라에서, RAM 우람은 D 유닛에서 활동합니다. 임주연과의 사이에는 전효빈, 전유빈이라는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그는 아이들에게 음악과 가족적 가치에 대해 가르치는 데 시간을